선생님과 다른 답을 했다고 틀렸다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쓴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 답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난 이렇게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면 패들렛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들과도 함께 볼 수 있고 선생님도 그에 대한 피드백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봅시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로 향하며 자신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안과의의 탓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안과의의 탓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구보는 화신상회에서 본 가족의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그렇죠. 수남과 복동이라고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의미로 붙였어요. 자, 전차 안에서 구보는 어느 곳에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맞아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행복이 자신에게 와주길 바라는 구보의 소극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구보는 어디에서 청량리행 전차를 타기 위해 내리는 여자를 따라서 내릴까 하고 망설였죠? 그렇죠. 동대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항들을 해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전차 안에서 구보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어떠한 생각들이 드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보의 성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구보는 여자가 전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내가 전차에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면서 계속 곁눈질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보가 그렇죠. 소심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여자가 나한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모독이고 죄악이지 않을까? 라고 계속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사색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지나치게 사색적인 구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차가에서 여자가 내리게 되는데 그때 구보는 따라서 전차에서 내릴까?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할까? 라며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과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감 부족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생각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까지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보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구보가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또 구보가 두려워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구보는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러 사물과 동전이라든지 그리고 인물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독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독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지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구보는 고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찾고자 하는 고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구보 씨의 일일의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사건 전개 방식을 도식화해 보았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집, 서울 거리, 전차 안, 다방, 대합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소설의 여러 구성들을 보기에 한번 적어 보았어요. 이 구성 중에서 소설가 구보시 1일에 해당하는 구성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보도록 했는데요. 자, 모두 다 잘 적었겠죠? 먼저 액자식 구성이란 마치 소설이 액자와 같이 이 외부 이야기가 있고 내부 이야기가 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여로형 구성은 이제 여행의 길을 따라 사건 진행이 전개되는 구성으로 그 중에서도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구성을 우리는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과적 구성은 사건과 사건이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서 긴밀하게 배열되는 구성인데 보통의 소설에서는 인과적 구성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기 때문에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주는 그런 형식태처럼 말이죠. 그 다음 병렬적 구성입니다. 사건과 사건이 인과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각각 배열되는 구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구성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 여로형 구성과 병렬적 구성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해당하는 구성입니다. 자, 구보가 집을 나서서 경성을 돌아다니는 과정을 하나의 여행의 길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집에서 나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용 구조입니다. 또한 병렬적 구성인 이유는 구보가 집을 나서서 거리를 배회하고 전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서울 거리에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전차를 탄 것이 아닌 것처럼 사건과 사건 간의 인과관계 없이 그냥 따로따로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병렬적 구성은 아래에서 우리 살펴볼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소설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다음, 이 작품에 쓰인 서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작품에 쓰인 서술 방법은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파편적인 생각들을 자유연상, 말 그대로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연상한다는 얘긴데요. 그 떠오르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등장인물의 의식, 그리고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서술 방법입니다. 이 기법을 활용한 소설은 이제 외부적인 사건, 인물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보다 등장인물의 사고, 생각, 내면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구성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겪은 사실에 대한 등장인물의 생각이 서술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작품의 문체상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잘 드러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와 보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눈에 확 띄게 들어오는 건 바로 길이죠. 이렇게 한 문장이 길게 이어지는 문체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만연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연체가 드러나고 두 번째로 그쵸. 이 한 문장 안에 많은 순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잦은 순표의 사용이 눈에 띄고요. 어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다 라고 표현하면서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만연체를 통해서는 정돈되지 않은 그런 인물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했고요. 잦은 순표를 사용함을 통해서 리듬감 있게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수도 있고 또 생각을 더욱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했어요. 현재형의 사용으로는 우리에게 현장감,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소설가 구보 씨 일일의 내용과 형식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우리는 알고 있긴 해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란 걸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의 형식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작품의 내용,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어느 시대였죠? 그렇죠. 1930년대. 주인공인 소설가 구보가 겪는 고뇌. 근데 이 고뇌는 어떤 것에 대한 고뇌였죠? 그렇죠. 행복, 고독, 그런 가치와 관련된 고뇌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으로 활용한 것은 첫 번째로 여루형 구성을 활용했고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구성 사용한 서술 기법으로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대로 자유연상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활용하고 또 문체상으로 만연체를 활용해서 복잡한 생각을 잘 드러냈고 잦은 순표 활용해서 섬세하게 생각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뇌, 그리고 고독, 쓸쓸함, 그런 쓸쓸한 내면 풍경이 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과 유기적으로
결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작가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 이러한 문체, 이러한 구성을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넘어서 우리가 다른 작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작품은 의식의 흐름이 사용된 오상원의 유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서술 방법과 주제가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번씩 읽어보았나요? 이 작품은 6.25 전쟁 중 상대편에 잡혀 처형당하기 직전에 드는 생각을 서술한 소설이에요. 이 등장인물은 부하들의 죽음을 차례차례 겪기도 하고 또 한 사내가 인민군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줄거리 밑에 이 본문 부분이 바로 처형 직전 등장인물이 든 생각을 서술한 부분이에요. 눈에 한 박사의 흰 두끼이다. 오, 흰 두끼. 몇 사람이나 이 두끼를 걸었을 거냐.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자, 여러분, 이 똑바로 걸어가시오는 무슨 부분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인가요? 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 유감은 없을 거요. 이 부분은 이 주인공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인물의 말이죠. 그런데 이런 외부 인물의 말과 내가 든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함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걸음마다 흰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이 부분도 외부의 소리죠.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모두 끝나는 이 상황은 바로 전쟁에서 사형당하기 직전, 처형당하기 직전이라는 극한 상황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은 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내 생이 끝나는 마지막 그 1초 1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며 전쟁에 굴복되지 않고 자아를 지키려는 나의 고뇌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헌칠이 트인 벌픈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의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속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 계속해서 난 걸어가고 있지만 나와 같이 처형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어리에 충격을 느꼈다. 총을 맞은 것 같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등장인물인 나가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것을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자,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그쵸. 처형 당하기 전, 직전에 나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 마지막까지 날 놓지 말아야지, 내 자아는 지켜야지, 이런 외부 상황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인간이 겪는 고뇌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학습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에 나타난 내용과 형식,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관계까지 살펴보고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을 살펴보면서 소설에서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내용, 대단원 1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요. 스스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학습을 마무리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